베트남 정부는 최근 사태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자의 경우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조치로 현지의 해외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86명의 격리 조치 없는 제한적 입국을 허용한 사례를 제외하면 삼성전자, LG전자, 롯데그룹, LS그룹 등이 베트남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여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은 공장 운영에 큰 피해가 없지만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R&D 투자와 같은 현지에서의 지속 가능 경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불가피해질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는 현지 정부의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들의 입국 금지로 인한 고충에 대해 어필하며 최근 사태를 경계함과 동시에 일부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현지 정부가 이 제안을 승인하게 된다면 일부 국내 기업 직원들은 14일간의 격리 조치 없이 베트남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현지에 법인을 두고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 외에도 베트남 정부가 취하는 조치 하나하나에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는 업계가 있는데, 바로 국내 여행 업계입니다. 최근 사태로 인해 베트남 정부가 대다수의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막고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하자, 이에 맞춰 베트남 항공이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든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베트남 항공의 이러한 결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만, 한 가지 더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한국 고객의 환불 신청 접수를 약 3개월간 중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베트남 항공의 일방적인 환불 신청 접수 중단 결정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해당 항공사의 예약을 대행해준 국내 여행 업계를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12일부터 한국 지점의 환불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이를 6월 1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는 베트남 항공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 베트남 간의 여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임시로 적용하고 있어 모든 한국 출발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용해주신 고객과 여행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상식적으로 국제선 운항 중단이라는 결정이 어떻게 하면 한국 고객의 환불 신청 접수 중단이라는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 등의 국내 여행 업계에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 사태로 인해 환불 신청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환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번처럼 환불 신청 자체를 막아버리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환불을 문의하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환불 시스템이 일방적으로 막혀 대처하기 참 곤란한 상황이고,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들의 불만을 예상하면서도 과연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 항공업계 측은 최근 사태로 인해 항공사들의 자금 유동성이 나빠져 취하게 된 조치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사태로 고객들의 여행 취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매출이 급감함과 동시에 비행기 리스, 공항시설 이용료, 인건비 등의 고정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고, 물밀듯이 닥치는 환불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여 당분간 환불 신청 접수를 중단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러한 외항사들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경우 환불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행사들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항공사 측이 파산하더라도 소비자가 결제했던 금액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항공사의 경우 보증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파산 혹은 이에 준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을 길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일본 한국 아이 태어날 때부터 차별과 상처를 주겠다는 현재 상황, 대규모 유모차 부대 등장에 놀란 일본 아베 정부, 해외 반응, 일본 반응, 한일 갈등 영원할 듯,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제1동포 유모차 부대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회 참여를 위해서인데요. 실제 인터뷰를 통해 3살 아이에게까지 민족 차별을 하다니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좀 더 그 내용을 알아보시죠. 일본 정부가 유치원과 보육원의 유아 교육 보육을 무상화하면서 제1조선학교 계열 유치원을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에 항의하는 제1동포들과 일본인들이 2일 도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 포럼, 평화, 인권, 환경 등 단체들은 이날 히비야 야외 음악당에서 집회를 연 뒤 번화가인 긴자를 거쳐 그리고 도쿄역까지 1시간 이상에 걸쳐 거리 행진을 벌였는데요. 참가자들은 거리에서 조선학교 따돌리기를 중단하라, 조선 유치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용서하지 않겠다,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게 하지 말라 등의 글이 적힌 펼친막을 든 채 행진하며 유아 보육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 유치원을 제외하는 정책을 철폐하라고 일본 정부에게 외쳤습니다.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는 어린아이를 목마를 태우거나 유모차에 태운 채 거리에서 행진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실제 한 참가자는 일본 정부가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는 상처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에게 한일 갈등을 가르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유아 교육 보육시설에 대해 무상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월 25,700엔, 우리나라 돈 약 27만 7,600원을 지원하는데 일시 보육을 하는 경우 11,3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만 2,1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는 10월부터 이 소비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을 8%에서 10%, 약 2% 올려서 생긴 세수 증가분을 무상화의 이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조선 유치원을 이 세수가 올린 상황에서 외국 출신 어린이들이 다니는 국제 유치원 등과 함께 대상에서 제외해 버린 것입니다. 일본 전체의 조선 유치원은 40곳인데 이 40곳 모두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죠. 제1동포라고 또 소비세를 덜 내는 것도 아닌데 완전한 차별 정책으로서 단지 이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1동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선 유치원이 대상에서 빠지며 무상화 정책에서 차별받는 상황이 되자 조선 총명계를 비롯한 제1동포들과 조선 학교 그리고 조선 유치원에 애정을 가진 일본 시민들 또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와 거리 행진의 참가자들은 약 5,500명이나 됐습니다. 실제 대규모 집회가 드문 일본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이번 사건은 그만큼 제1동포 사회와 일본 시민사회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아베 신조 이 일본 총리와 문부과학상 그리고 후생노동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요청문을 발표하고 조선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으로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긴 역사를 가진 조선 유치원이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일본 사회의 일원인 제1조선인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하는 일본 사회를 올바르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이날 거리 행진 과정에서는 또 한 극우 인사가 스피커를 들고 행진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혐한 반대운동 활동가 카운터들이 더는 헤이트 스피치를 하지 말라고 써진 펼침막을 들고 이 인사를 둘러싸며 행진 참가자들과 분리시켜 다행히 큰 혼란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은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문제가 많은 상황임을 분명 알고 있고 이 어린 아이,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성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 지역에서는 어린 아이의 아기의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이런 정책은 결국 절대적으로 의도된 정책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 내부 정책이 얼마나 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한국을 배제하는 정책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세상을 통해 알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람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주며 상처를 주려는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인데 조속히 해결됐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은 두 번째 주제로 아주 시원한 주제입니다. 일본을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 측의 대응 방향에 대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좀 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다음 달 2차 양자 협의를 열 계획이며 여기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분쟁 해결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직접 밝혔는데요. 이 회의는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 이후 처음 열린 관계 장관 회의로 이 총리의 방일 결과를 공유하고 부처별 수출 규제 대응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던 회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WTO 제수